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이제 재배학 기출문제 가지고, 제가 6강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출제됐던 문제가, 조금 이제 불이타 문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시설 재배, 관련된 문제 세 문제, 그리고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세 문제를 먼저 풀어드렸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시험 문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고,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안내드렸죠. 그리고 이제 재배 환경이 주로 이제 통상 1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금년에는 11문제 출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1문제는 비교적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 단지 이제 조금 이제 학문적인 영역도 조금 포함돼서 출제가 됐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양이더라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재배 기술, 재배 관리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았는데, 요 재배 기술과 재배 관리 쪽은 무조건 왜 뭡니까? 순지리기를 하고 전정을 하고 왜 하겠습니까? 환상박피를 하고 그런 모든 이유들은 힘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하는 거다. 그 가장 큰 원리, 그것만 여러분께서 깨닫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키워드로 원예 작물에 분류하고 추나 처리하고 일장에서 보통 이제 재배학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거 보면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꾸준하게 되었죠. 되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이렇게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내년에 이제 출제된다면 다시 이제 일장 효과라든지 아니면 원예 작물의 분류 쪽도 조금 이제 다른 쪽 파트로 넘어와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 두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로 이제 51번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무슨 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1회부터 6회까지는 전혀 이런 문제 나오지 않다가 7회 때부터 무슨 과 이런 것을 이제 물어요. 야, 다음 중 뭡니까? 국가과에 포함되는 거, 연결이 틀린 것, 맞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심도가 금년도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미과, 진달래과 해가지고, 장미과는 뭐 여여, 복숭아, 사과, 배, 자두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아유 꽃이 예쁘죠. 복숭아꽃 예쁘고 사과꽃도 예쁘고 배꽃도 하얀 배꽃이 하얗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예쁘니까 장미과. 그리고 진달래과는 진달래, 철쭉, 영사랑 이런 것도 이제 진달래처럼 생겼으니까 진달래고, 블루베리가 요거거든요. 요게 블루베리잖아요. 그쵸? 요 블루베리도 드디어 이제 그 뭡니까? 농작물 재본 품목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 블루베리 또한 뭐죠? 요게 보면 꼭 저는 어떻게 요걸 기억했냐면 달래처럼 생겼더라고. 요게 블루베리가. 그래갖고 아이고 달래처럼 생겼다 해갖고 블루베리를 진달래까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는 기억을 했죠.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이런 게 안 나왔지만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야, 배추과는 그럼 과연 어디에 어떤 것들이 상추 이런 것들이 이제 쑥갓 이런 것들이 배추과구나. 적어도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고구마다 맥곡과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국가과. 죄송합니다. 배추과는 이제 개인 양배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추과구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교재다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금년에는, 백학과, 이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금년에 이제, 본 강의에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양파, 마늘하고, 뭡니까, 이런 거, 다 줄기 채소죠. 예, 줄기 채소가 백학과더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드렸죠. 백합하고 아마 그 마늘이었나요? 예, 인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거의 이제 백합까지 그렇죠. 예, 그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이 농나무과가 이 아보카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뭡니까 이게 아보카도가 이게 뭐 농나무과지, 농나무과 자체도 어려운데 그렇죠? 예, 더더구나 이 망고는 어디에 무슨 과에 속하냐,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렇게 문제 난다 해서, 야, 그러면 이제 아보카도, 농나무과 공부하시고 하면은, 이거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는 영원히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재배학 공부했던 거, 거기다가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를 종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거 잘 모르는 게 모른다고 넘어가면, 이 아보카도가 뭐냐면 열대나무 이 열매, 이걸 갖고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농나무과가 되는지 저 또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머릿속에 기억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면 이렇게 세모, 우리는 항상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네 개 중에서. 그죠? 장미과는, 수양배니까 요 배 있죠? 예, 배. 아주 예쁜 꽃. 그건 장미과 맞는 것 같고. 참나무도, 잘 모르시면 이게 넘어가셔도 돼요. 예, 아셨죠? 근데 진달래과에는 뭐죠? 예, 우리가 장미과 진달래과가 주로, 기존에 출제됐으니까, 그거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쵸? 진달래과는 진달래철, 즉, 영산황, 블루베리,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지. 그 이상의 문제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달래과에는 망고, 저는 엉뚱한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게 틀렸겠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예. 재배학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야, 그러면 참나무과에 속하는 게 다 뭐냐? 그 전품목 다 공부야. 그 과만 해도 수십 가지가 뭡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예. 그걸 어떻게 답니까? 우리 요거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렇죠? 예. 시금치, 비트, 근대, 예. 이런 것들은 명화주과고, 이것만 외우려 해도, 머리가 복잡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자라고 뭡니까? 제가 해놓고 요게 기출은 아직 안 됐지만은 인근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녹색을 해갖고 이거를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 해갖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작물의 분류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문제 나오고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도 낼 문제가 많은데 금년에는 출제가 안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67번 문제는 이제 그 추나철인데, 추나철이는 그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돼. 해마다 한 문제씩. 예. 추나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리 같으면은 가을에 뭡니까? 씨를 뿌려야만이 겨울을 지나갖고 봄에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철 지나갖고 봄에 뭡니까? 보리를 뿌려놓으면은, 밭에 뿌려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겨울을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피질 않아요. 겨울을 견뎌야만이 그 다음에 아이고 봄 되니까 이제 이제 봄이 됐네 하고 꽃을 피울 텐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꽃을 안 피우면 결국 어떻게 되죠? 보리가 맺히지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나처리해 갖고 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거예요. 예, 철 지났을 때도 이렇게 재배하면 되더라 하는 것을 뭡니까? 그 농업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추나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보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저온, 예, 그 겨울을 이게 지금 겨울이야. 봄에 씨를 뿌리더라도 저온을 적응을 시켜 갖고 겨울이 지났어 한 상태에서 뭡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거예요. 예, 그걸 갖고 이제 추나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추나철이도 주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처리 시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요 추나철이 있죠? 저 온추나. 그런데 어떤 데는 고온추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상추가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요 상추도만 하더라도 제가 왜 이렇게 형광바탕을 이렇게 나누면 재배하게 1회부터 11회 동안에 두 번이나 고온추나 하는 게 뭐냐? 요래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중요한 거. 이게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처리식에 따라서 종자에다가 추나하는 게 있고, 녹식물 추나이라는 게 시키면서 잎사귀에다가, 녹색에다가, 뭡니까? 저온 처리 한다는 거겠죠. 그쵸? 예. 녹색에다 하는 거는 뭐냐? 이런 게, 양배추, 당근, 양파, 파,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녹식물 추나이에요. 주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요 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배추 같은 경우하고 양배추가 좀 혼선이 있죠. 그쵸? 그래갖고 제가, 녹식물 추나인 같은 경우는, 실력까지 강의 때, 어떻게 했냐? 양파, 당부합니다.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억하게 했어요. 양파,
당부합니다. 예, 당부합니다.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 문제가 바로 그거죠. 녹식물 친화형이 양파 당부 안 모입니다 하니까 딱 요거죠. 이 배추는 벌써 아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될게요. 요 브로콜리는 맞는 거고 예, 나머지는 다 뭐죠? 부추라든지 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자 친화형, 종자에다가 준화 처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당부합니다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등이잖아요. 등 그죠? 이 등이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요 내용을 갖고 출제를 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 아주 간단한 문제고 이전에도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6강을 통해서 금년도에 출제됐던 25문제 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살펴봤습니다. 얼토당토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풀어봤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니까 어떻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마지막 말미에 꼭 제가 이 얘기를 이 내용을 넣는 이유가 바로 재배학 문제는 우리가 그 점수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과락만 면하지. 진짜 정말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락을 면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면 불안하잖아요. 법두 과목 뭐 80점, 90점 다 맞춰놔놓고 재배학이 과락돼가지고 뭡니까? 시험에 불합격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60점, 70점, 80점 이 정도 뭡니까? 안정권으로 맞으려면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뭡니까? 해마다 제가 이제 8회, 9회, 10회, 11회는 교재 뒷면에다가 따로 실어놨다 그랬죠. 예, 그것을 뭡니까? 풀어봐 보셔갖고 아이고 이 정도 공부하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푸니까 이 정도 점수를 획득하더라. 평균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4회나 풀어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 나름대로 아이고 이 정도면 시험장 가서 막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그 말미에 이게 제가 이제 제일 그 처음에 그 아마추어 시절 때 진짜 정말 그 뭡니까? 아이고 저는 담배를 피는데 하면서 그렇게 강의했던 그 뭡니까? 재배학 진짜 몰라요. 저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고 강의를 했는데 진짜 정말 그 제가 뭡니까? 마무리 특강을 올렸는데 그 대히트를 친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뭐 막 아쉽지만 지금을 만난 너무 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그 뭡니까? 금년도에 제 그 카페에서, 지금 제가 그 처음에는 이제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뭡니까? 만원의 행복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별로 이렇게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아픔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강의를 뭡니까 본 강의만큼은 그 유튜브에다 제가 올리지를 않아요. 알리지 않고 본 강의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뭡니까 재배하고 상법보험편 그리고 농업재범령 이 세 강의를 과목별로 25강씩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뭡니까 현재 금년도에 제가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유료 강의를 했어요. 유료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제 교재만 신청을 하시면 본 강의를 다 뭡니까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열어드리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여러분들께서 어떤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1차 시험에서 진짜 정말 1차는 정말 재배학만큼은 박승이다. 가장 재배학을 모르는 사람인데 박승이 강의가 제일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뭡니까 손해평가사 선배님들께서 인정해 주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여러분께서 신뢰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뭡니까 좋은 평가가 많이 있죠. 예, 머리 아팠던 재배하기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제 강의 많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